안녕하십니까. ENFP 박남주입니다. INFJ 신성현입니다. 요즘 기업이든 소규모 가게든 간에 직원 채용을 할 때 MBTI를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MBTI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서로의 이 관계가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부록으로 여기에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변님께서는 MBTI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MBTI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아시겠죠? 인식과 판단의 영역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이 이런 것들이 실제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만든 그런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변님께서는 아까 처음에 INFJ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떠한 유형입니까? INFJ는 별명이 선의의 옹호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남들을 돕는 거를 자신의 어떤 인생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네, 저도 이 ENFP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ENFP라고 말씀드리기 전에는 저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관심이 없으셨나요? 별 생각 없었는데. 근데 그 ENFP라고 하셨을 때 저랑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하는 거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NFP라고 불리는 ENFP인데요. 제 주변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INFJ, 인프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이 INFJ가 굉장히 심오하고 진지한 얘기를 좀 즐겨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원리와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톱니바퀴에 대한 고찰,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신변님께서는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완전 좋아하죠. 이 ENFP랑 INFJ가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를 이유를 보니까 ENFP는 INFJ의 그런 심오한 생각과 이런 거를 좀 잘 받아주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ENFP가 비글 인간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그냥 다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런 심오한 얘기에 동조를 많이 해주나요? 우리 차 타고 이동하면서 제가 온갖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잘 받아주시고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제 얘기를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그러더라고요. 인프제 얘기는 다 재미없어 하는데 네. NFP는 재밌어 한대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이게 법률 방송인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 얘기는 오늘 부록이에요. 하지만 부록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 저는 ENFP라서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몽상가이고 감정적이면서도 무계획적인 굉장히 사람 냄새 나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무계획적이면서도 즉흥적인 면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업무 중에는 말이죠. 그럼 저 같은 NFP 그냥 어차피 뽑아봐야 저 새끼 시끄럽기만 하고 사장인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안 뽑아버리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법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그런 사장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뽑을 거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 이 업무랑 상관없는 걸로 당락을 가르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실제로 우리 법률은 이 채용 시에 업무랑 상관없는 걸 가지고 차별화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법률이 있는데,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용정책 기본법,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인 그런 조건들, 그리고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직계, 비속,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의 학력, 직업, 재산,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도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여기에 무슨 심리검사, 성격 유형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어서 당장 이 법률들을 가지고 이거는 범법행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애매하다, 이걸 가지고 법 위반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게 중론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항들을 우리가 예시사항이다라고 보면 이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충분히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예시조항으로 보고 MBTI 성격 유형 검사도 그런 차별적인 조건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위반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처벌이나 제재에 해당하는 법률들은 좀 엄격하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록이 조금 길었네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인프제가 선의의 옹호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주변에 하도 인프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 뜻이 정확히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옹호자가 아니거든요. 선의로 옹호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선의로 해줬는데 상대방이 인프제를 호구로 본다든가 또는 예의가 없을 시에는 그 선의는 사라지고 이제는 옹호도 같이 사라지겠죠. 맞아요. 그렇죠? 정확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뒤통수 때리는 거.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인프제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옹호를 해주는 거는 내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선의로 나를 옹호해 주는구나. 맞죠? 아, 맞아요. 정확한데?